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단어의 정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영어 사전은 단지 용례일 뿐입니다. 자, 2015년 국가직 7급 기출 영어를 통해서 영어 독해를 알아보죠. 영어 단어의 정의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단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일관적인이란 말을 일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외국인한테 설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속적이다 라고 설명할 겁니까? 아니면 반복한다고 설명할 겁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속적이란 말을 가지고 끈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과 끈기 있다가 100% 다른 건 아니지만 분명 같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단어의 정의는 우리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전은 단지 용례일 뿐입니다. 주어진 단어 컨틴전시라는 단어가 바로 동아출판사를 보면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연성, 찬스란 뜻으로 나오고요. 또 우발사건, 뜻밖의 사고 이렇게 많은 이유도 단지 용례일 뿐이에요. 정의는 아닙니다. 영어 사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다. 그렇죠? 상황이다. 가능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연성, 우발사건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외국 사전이 과연 맞는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관성을 설명하고 싶으나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일관성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걸 국어로 바꾸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럼 지속성이라고 써야지 라고 지속성이라고 비슷한 언어를 써놓은 거예요. 일관성, 지속성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어감은 분명 다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가 이제 포인트죠.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컨틴전스라는 단어가 여기 보이죠. 자, 이걸 한번 우연성 이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러한지 보도록 합시다. Perhaps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 생물체가 알고 있을 수 있다. 우연성을 또는 그것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연성이 없는 것을 뭐뭐 사이에 그들의 행동과 reinforcement 이건 뭘까요? 우리말로는 강화예요. 자, 행동과 강화 사이에 우연성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우연성을 안다. 그럼 행동과 강화는 뭐냐? 미리 설명할게요. 강화라는 것은 벌과 칭찬, 벌과 상이죠. 벌과 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reinforcement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들의 행동과 어떤 자극에 따라 뭔가 강화시키는 거, 그거 사이에 우연성을 알고 있는지 명확한 증거는 지금 실험에서 익스페리먼트 실험에서 발견되었다. 학습 무기력이라는 거에 대한 실험.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뒤에 문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샘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 대중적인 것이 아닌 첫 번째 나온 하여튼 원본 형태의 최초의 실험. 이 사람이 한 실험은 개에게 뭘 주어지냐면 고통스러운 쇼크를 주어줬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인터벌을 가지고 줬습니다. 컨트롤이 되는 그룹, 그 그룹은 컨트롤 그룹은 개 컨트롤 그룹은 쇼크를 피할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레버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실험의 그러한 대상인 그 개 그룹들은 수단이 없습니다. 전혀 피해갈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A 그룹과 B 그룹 나눈 거죠. 따라서 한 그룹, 개 한 그룹은 행동을 학습해요.
쇼크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학습하고, 반면에 다른 쪽은 아니겠죠. 개, 컨트롤 그룹의 개는, 자, 그 개는 그들의 쇼크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첫 상태에서, 첫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시 쉽게 점프해서 베리어, 그러니까 벽을 툭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해결하게 되겠죠. 자, 근데 대조적으로 이 실험 대상인 이 더그들은 울부짖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출할 시도를 않겠죠. 쇼크를 피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들이 했던 어떤 것도 쇼크를 막을 수 없다고 학습한 거죠. 결국 그것은, 자, 우연성이라고 했었죠. 사전에 했듯이 우연성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받은 쇼크 사이에는 우연성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받은 쇼크와 그들의 행동 사이에는 우연성이 없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우연성이 없다? 저는 이해 안 가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도 집어넣어 보세요. 그렇다면 개와 이 행동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레인포스먼트가 뭔지 아시겠죠? 그들의 행동과 강아지 사이에는 우연성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우연성이다. 알듯 말듯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듯 말듯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려가 되면 되게 힘들어지죠. 계속 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푸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으나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전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컨틴전스에 관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읽어보죠. 자, 두 그룹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두 그룹이,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같은 탈출 어비던스 회피죠. 탈출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 같은 탈출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칸막이를 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탈출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졌어요. 근데 그들은 쇼크를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즉 설명한 거죠. 즉 점프하면, 베리어를 점프하면 톤, 띵 소리죠.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점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 가셨죠? 가죠. 이제부터 사전에 없는 뜻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영어는 스스로 그 정의, 그 단어의 정의를 너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사전은 절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자예요. 자, 아마도 가장 드라마틱한 증거, 생물체가 뭐를 알고 있는 거죠? 컨틴전스란 말은 제가 보기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 강화제에 대한 어떠한 적응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컨틴전스란 것은 정확하지 않고 어떤 거에 따라서 바뀐다. 결국 디펜더와 비슷한 말인데, 뭐에 따라 바뀌는 상황, 정확한 말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디펜더는 그것에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강화 사이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사이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관계라고 해도 좋아요. 예, 관계로 해석해도 괜찮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가장 그것은, 생물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구나, 미래를 얘기하는 거,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거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에 따라서 레인포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어떤 관계? 미래적 관계. 그러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할게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들의 강화제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 자, 부족할 수 있단 말인데, 그것이 부족한 말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또는 이것을 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들의 연관성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생물체도 그들의 행동과 그리고 이 강화 사이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구나. 이 둘 관계 어떤 관계, 그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가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실험에 따르면 걔에게 한 명에게 고통을 주고 예측가서는 고통을 줬죠. 근데 고통을 줬죠. 근데 통제 그룹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데 반면에 한 그룹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수단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얘기한 대로 행동을 배웠던 거죠. 쇼크를 제거하는. 반면에 다른 그룹은 그러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통제 그룹은 쇼크를 통제할 수 있었죠. 첫 단계에서 쉽게 점프하면서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반면에 다른 실험 그룹은 그러지 못했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학습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요거 기억해 볼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쇼크를 막을 수 있는 게. 즉, 대자를 보세요. 즉, 그들의 행동과 이 받는 쇼크, 이게 레인포스먼트겠죠? 쇼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석해 좋고, 이 둘 사이에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없더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없더라.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없다.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놓으니까 상황에 따라 적응될 수 있는 게 없더라.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더라. 이 행동과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상황에 따른 연관성이 없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컨틴전스 잔드라가 어떤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미래에 바뀔 수 있는 것들. 이거는 행동을 어떻게 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말 1대1 대응이 없어요. 우리말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고 나서 아, 내가 이해했어 하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번역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 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번역과 해석은 여러분 느끼는 독해력은 다른 겁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하여튼 그들의 행동과 받는 쇼크 사이에는 어떠한 컨틴전스가 없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둘 관계로 해석해도 좋아요. 두 개를 컨틴전스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정답은 뭐 어떻게든 고르면 다 되겠지만 정답은 간단해집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컨틴전스를 통해서 사전이란 무엇인가, 단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단어를 사전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전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그대로 옮긴 게 우리 영어 사전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은 당연히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더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간에 두 그룹은 보다시피 같은 피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쇼크를 받으면 점프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겠는가? 자, 첫 번째 통제 그룹이 쇼크를 피할 수 있었다. 프레스를 누르면서 반면에 실험 그룹은 피해나 막을 구멍이 없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는 첫 단계 실험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한 그룹 걔는 쇼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반면 나머지 그룹은 배우지 못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컨트롤 그룹 걔는 쇼크를 통제할 수 있었다. 첫 단계에서 쉽게 그렇죠? 점프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면서 이 실험의 과정에서 한 단계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십니까? 똑같은 조건. 어떤 조건? escape avoidance니까 탈출로 회피할 수 있는 상태. 똑같은 상태에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인 3번이 정답인 게 앞부분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A그룹은 통제된 그룹은 학습이 이젠
레버를 누르면 될 수 있게끔 했고,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레버가 없던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따라서 한 그룹은 행동을 배웠고, 그쵸? 쇼크를 피할 수 있는 배웠고, 반면에 한 그룹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 단계 실험 들어가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렇게 학습을 해놓고 이제 칸막이 세워두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준 거죠. 회피 조건을. 그랬을 때 이 컨트롤 그룹은 쇼크를 통과할 수 있었죠. 쉽게 배웠으니까. 그냥 대조적으로 나머지 그 실험 개들은 그러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거죠.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통과하면 되는데,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란 얘기죠. 그 런드 헬플리스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정답은 물론 3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단어의 정의는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전은 단지 용례일 뿐이다. 결국 사전을 이렇게 써서 하나씩 뜻을 암기해 보셔야 영어 할 때는 거의 쓸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뜻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100% 도움 안 되냐? 100% 도움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움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단어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연성 정도 알았다. 근데 하다 보면 독해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영어는 단순히 사전의 뜻을 암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이런 뜻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사전을 쓴 것도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용례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